안녕하세요. 콩지열의 양가로 1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되게 활기차졌는데 아직 어색하시네요. 나는 끝까지 어색할 거야 그냥. 내가 너무 활기차고 너무 밝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색해. 왜요? 나는 좀 안 어울리고 뭔가 잘 못하는 사람? 너무 진지한 캐릭터? 우리가 뭐 망쳐놓자. 대한뉴스에서는 막 신나갖고 떠들더만. 서운해. 다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약간은 좀 진지 캐릭터 아니야? 아닌가? 아닌데? 언니 같은데 거기서는? 시청률 저하의 원흉이라고 피디님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콩가루가 아직까지 이제 주말 방송이고 해서 시청률이 낮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찾아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맞아, 거. 맞아. 뭐 이제 손에 꼽죠. 네. 야, 7, 8천 명인데 손에 꼽는다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제 1회부터 이제 그 구독자 수의 이 감소세를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제 진짜 막 폭주 기관차처럼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아니야, 그럴 리 야, 없어. 이제 그럴 리 큰일 없어. 났다. 아니 근데 우리가 점점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금요일 대물시네마 자리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극약 처방으로 해가지고. 극약 처방. 아니 난 싫어. 왜? 거기 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진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아니 진변, 네. 진변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로 오는 거야. 그런 거까지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럼 아무리 나중에 망가져도 전문가야, 전문가는. 가방 떨어졌다. 잠시만요. 방송 중에 막 가방 떨고. 이러면 안 돼, 진변은. 아유 이거. 물론 우리 진 변호사가 숨겨진 본능은 거의 다 뺨칠 정도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호사야. 맞아. 어. 저희 나중에 그거 한번 할까요? 그 뭐지? 그 스와핑. 그럼 뭐라 하지? 진행자 체인지하는 거 뭐라 하지? 스와핑? 그럼 뭐라 하지? 야, 잠시만, 이거 다른 방송이 아니라 이혼 전문 방송에서 스와핑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니 너 고업이 만나지 마. 고업이랑 얘기하지 마. 얘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 대물시네마랑 여기 콩지열이랑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스와핑. 재밌을 것 같지 깜짝 않아요? 놀랐잖아. 우리 방송이 지금 어떤 방송인데? 스와핑 뜻이 뭐예요? 바꾸는 교체, 거 아니야? 바꾸다. 교체. 아, 그래, 뭐 그게 좋은 나쁜 뜻이네?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네. 좋은 어. 뜻이었구나. 진행자를 한번 서로 바꿔본다. 미안하다. 머릿속에 내가 음란마귀가 들어와. 왜 그래 진짜. 뭐야? 너도 웃었잖아. 아니. 지는 안 그랬던 것처럼. 뜻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네. 오늘 편하게 입고 왔네, 진 변호사. 일단은 그래서 시청률이 너무 내려가니까 어. 발악. 뭔가 변신. 옷도 좀 바꾸고. 아, 네. 머리도 되게 산뜻하게. 오늘. 머리도 오늘 또 원장님한테 그럼. 가고 좀 해가지고. 어머, 샵에 또 갔다 오셨어요? 네. 신경 많이 쓰셨네. 네. 근데 여기 외모로 승부하는데 아니라고 해갖고 좀 안타깝긴 한데. 너- 네.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응. 일단 우리 겨들송은 매우 미인이신데. 아니 저희 네. 셋이 그래도 여기 그나마? 대한뉴스에서 외모 탑3 아니에요? 그렇지. 아닌가? 좀 형편없는 야, 분들 잠깐만. 형편없는 분들 좀 있더라고. 대한뉴스 스탑스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아니 여기서 저는 심지어 여자 혼자는 아니다. 저기 어. 미추자님? 고추자, 고추자. 아 기추자. 기추자님, 기추자님이 안경을 끼셨으니까. 여자분이 또 계시네요. 거기는 이제 언론 비평 쪽으로 가겠어. 기추자님도 사실 원래는 이제 음란 패설의 제망인데 진짜요? 그렇대. 나중에 진짜 한번 우리 스와핑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 나 진짜로. 그러면 잠깐만 기수자님 딱 안경 여기는 누굴 어떻게 바꾸는? 여기 이제 기추자님 들어오시고 제가 전을 지금 띵에 들어가고 그럼 두 분이 대물시네마 막 들어가면 겨들성 어때요? 없으면 우리 진짜 끝인데. 진짜 끝인데. 그러니까. 이 이상되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야. 조회수 1000대 갑니다. 아, 이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우리 오늘 저희 조회수 자꾸 떨어져가지고 살신성인 하는 마음으로 오픈된 것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야 무슨 지금 너 뭐하래? 겨들성 본연의 모습으로 그래. 이러고 진행해야 이래 될 것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어? 할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팔이 또 길어요, 여러분. 팔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을 진짜 안고. 근데 진짜 운동을 발레를 오래 해서 팔이 길죠. 팔이 그렇게 진짜 차이가 유일한 나는구나. 장점이에요. 농구는 안 했나? 이거 치워. 아니야. 이거 너무 웃기네. 야 근데 진짜 모니터로 보니까 저 팔이 깜짝깜짝 놀래겠다. 그렇죠. 저도 가끔 놀래요. 아니 저는 봤는데 저기에 제 얼굴도 있더라고요. 촉수다방인가. 예. 촉수다방 나가보고 싶죠. 아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맨날 이제 댓글을 보면 뭐 생방이냐, 녹방이냐 이런 그리고 뭐 생방이면 더 좋겠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좀 해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평일에는 이제 뭐 재판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특정한 어떤 시간대를 매주 뺄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언제 또 녹화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재미없다 그만해. 하여튼 우리 큰일 났어. 전문가 숨을 쉬더라도 재밌게 쉬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하지 마. 괜찮아. 우리 전문가 진 변호사라는 거 양해를 해주셨으면 그거 좋겠습니다. 자꾸 저기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전문가. 큰일 날 것 같아 정말.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이혼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도 다룰 건데요. 오늘은 일단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좋은 변호사를?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네가 판단을 해봐. 그래 맞아. 오케이 맞아.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변호사는 뭐 광고도 요즘은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SNS 같은 것도 있고 하고 저희도 나와서 이렇게 뭐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막상 사건을 내 사건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고 뭐 돈도 돈이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몇 천만 원 물어놔야 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렸는데 누구한테 가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쵸. 잘 모르잖아. 누가 메인이냐? 평소에 뭐 변호사를 늘 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힌트 같은 걸 한번 드려보려고 제가 이번 회는 일단은 잡았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변호사는 좀 피해라 이런 내용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그렇게 그리고 뭐 그 반대의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쉽게 말해서 진 변호사 찾아가면 되긴 하지만 이혼은 무조건 진변이에요? 이혼 말고 오늘 내가 이제 가상 사연에서 그 얘기도 할 건데 진변이 이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형사 사건을 거의 더 전문으로 제가 이제 하는데 형사 이혼 이거 두 개를 이제 전문 등록 되게 배신감. 이거? 제가 노래방에서 뵌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노래방 얘기가 왜 나와 갑자기?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거 비밀이에요? 하지 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노래방에서 아이유의 좋은 날을 불렀어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좋은 날 같은 노래는 못 하고요. 왜? 그 노래는 보통의 가창력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더라고. 그걸 남성분이 하시더라고요. 용감하게. 저는 이런 가창력이면 이 사람은 끼가 좀 연예인 해야 된다. 3단 고음이 나나나나 3단 저음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빠가 좋은 걸 그렇게도 노래가 되더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니 근데 좋았어요. 되게 좀 상큼했어. 맞아. 되게 잘 어울려. 흉측하고 징그럽고 더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네. 그 이런 이후로 느낌. 그리고 얼굴도 왠지 더 귀여워 보이고. 맞아. 여러분은 지금 슈킹 PD에 관해 듣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이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진짜. 언젠가 혹시 정말 저희가 100만 찍으면 슈킹 PD 노래 시킬게요. 저희가 100만 찍으면 100만이요? 그날 올까? 10만 찍은 좋은 날, 좋은 날 부르면 돼요. 그날 좋은 좋은 날. 날이. 센스 있어. 우리 진 변호사. 또 막 편들어 주는 거 봐. 우리는 지금 오래된 이런 센스도 재미없어. 무조건 재밌어야 돼. 센스는 필요 없어. 강박. 강박. 괜찮아. 나 하나 정도는 재미없어도 돼. 하나 정도 재미없어도 돼. 이것도 재미없다. 고마해라 좀. 나 안 그래도 저기 네. 자, 빨리 들어갑시다. 사연 오늘 사연은 그래서 변호사를 찾고 있는 한 의뢰인의 얘기를 가정을 해봤고요. 또 몇 가지 안에 지금 사연 내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달라는 힌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가상 사연이고요.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 119로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진 변호사가 보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사연 언제 해요? 진짜 사연은 왔는데 방송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방송용으로는 좀 그래. 진짜죠? 진짜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사연 하나도 안 왔는데. 얘들이 진짜. 자, 사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콩가루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난생 처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진 변호사가 서운해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이혼은 아닙니다.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한 곳이랑 일이 좀 틀어졌어요. 평소에 법 없이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말까도 싶었는데 주위에서 그럽디다. 그렇게 참고 넘어가면 주변에서 만만하게 여기기 십상이라고. 그래서 아름아름 변호사 한 분 소개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란 걸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가뜩이나 이 일이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변호사까지 신경을 쓰이게 만드네요. 혹시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건지 솔직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진 변호사 찾아가겠습니다. 잠정적인 고객님이시네요. 네. 안 하기만 해봐.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개받고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상담도 다 하고 달라는 대로 돈도 그 다음날 입금해 줬어요. 근데 그 뒤로 뭐 가타부터 변호사가 말이 없어요. 아니지, 참 이거저거 잔뜩 시키긴 합디다. 뭐 거래처랑 주고받은 계약서 같은 서류, 이메일, 문자, 메시지까지 다 정리해 달라고 하고 혹시 주변에 이 사건에 관해서 얘기해 줄 사람 있으면 찾아서 들어보고 녹취할 수 있으면 녹취까지 하라고 하고. 아니 수백만 원 가져다 준 사람은 난데 일은 또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어쨌든 그렇게 챙겨서 사무실에 가져다 줬는데 재판 갔다고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그럼 내 재판은 어떻게 하겠다 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좀 참을성이 많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2, 3주 지났을까? 로펌으로 전화를 걸었죠. 여직원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송삼이 드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지난번에 그 서류 갖다 준 주식회사 골방 대표인데요. 그 제 재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또 전화 왔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떡해요. 그건 아직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에? 아니 상담받고 서류까지 다 갖다 주는데 뭘 하고 있긴 해요? 돈도 다 냈잖아. 잠시만요 고객님. 아직 인지대랑 송달료 미납으로 나오시거든요. 잠시만요. 부가가치세도 아직 안 주셨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저희 변호사님이 소장은 접수하셨네요. 기일은 아직 안 잡혔고요. 아니 돈을 못 받아서 갔더니 뭐 돈만 자꾸 달라 그래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저 죄송합니다 고객님. 전화를 거셨는데 보이스피싱은 아니시겠죠? 변호사님이 인지대 송달료 대납하신 모양인데 이것도 주식회사 골방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되죠? 이달 안에 정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러는 겁니다. 내가 화딱지가 나서 전화 끊자마자 콩가루 생각이 나서요. 뭐 같은 변호사라고 편들지 말고 이거 이 양반한테 그대로 맡겨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 찾아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사연이 저 미리 읽어보진 않았는데 완전 대실패야. 왜요? 이거 왜냐면 의뢰인이 진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래요? 이거는 의뢰인 진상이야. 의뢰인이 진상인데 네. 진 변호사가 저렇게 진상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사연을 쓴 이유가 뭐냐면 네. 의외로 사건을 처음 엄청 많아요. 맡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알려드려야 변호사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거야 진짜. 그럼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 그런 깊은 뜻이. 그러니까 일반 고객분들은 사건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얘기 실제로 들어. 그렇게 다들 행동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도 미리 설명을 드려야 우리 진 변호사는 친절한 편이라 안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쵸. 많죠. 여직원도 실제로 이런가요? 아니야. 내가 놓치지 않은 왜 중간에 추임새 너무 좋았어. 왜 중간에 내가 대본에 쓰지도 않은 취임새를 넣고 그래? 왠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저 우리 법무법인 에이블 직원들은 정말 이렇게 안 받습니다. 왠지 전화하면은 자주 전화하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절대 의뢰인한테 이러지 않아요. 옆에 떠 있는 사람한테 또 전화 왔어 미친.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의뢰인은 많이 전화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내 돈 내고 내가 혼자 다 일하고 있는 느낌? 그것부터 오해잖아. 진 변호사. 그쵸. 제일 왜 많이 하는 그러냐면 오해예요. 그래요? 일단은 사건 자체는 이제 변호사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의뢰인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사실관계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여러 증거가 있으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제가 줘야지. 예전에 이제 어떤 사건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사건을 맡았는데 그 의뢰인이 뭐 착수금 좀 많이 주긴 했는데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봐. 내가 무슨 이렇게 압수수색 그 박스 같은 거 들고 자기 회사로 찾아와서 막 서류 막 뒤져갖고 이건 뭐냐고 막 컴퓨터 막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검찰인 줄. 그러니까 내가 압수수색 막 약간 그렇게 내가 자료도 다 정리하고 뭐 알아서 다 할 줄 알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좀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 실제로는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경험한 사실을 저한테 정리해서 주셔야 되고 자료도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변호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막
받고 있고 진행되는 사건이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딱 맡았어요. 앞에 이제 사건 해야 될 뭐 서면 이런 게 한 20개가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에 하나씩 해도 20일이 걸린다고요. 맞네. 네, 그러면 이 최근에 맡긴 건 21번째니까 물론 뭐 정말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좀 땡겨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면 변호사님 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제 사건은 도대체 네.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죠. 아 그게 아까 전에 그 사연에서 돈도 다 안 받았는데 일단은 소장도 넣어주고 네, 그리고 아직 기일이 안 잡혔다. 당연히 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소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제 법원도 그 일의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우리가 낸 서면을 송달을 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혼 소송 이제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렸는데 보통 한 1년 걸려요. 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딱 하고 그럼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착수금을 입금을 하고 소장서 제출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재판부에 배당되는 데까지도 뭐 한 2주, 뭐 1주, 2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내요. 상대방한테 소장을 보내면 네. 상대방이 받아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 달 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달 내에 답변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진짜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답변서를 내고 우리한테 오고 뭐 이렇게 서면 공방을 하다 보면 3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기일이 한번 잡히고 또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라서 조정으로 보내야 돼요. 조정에 또 갔다 왔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오래 걸리는 이유 뭐냐면 가사 조사를 합니다. 네. 직접 가서 아니지, 거예요? 아니야 직접 가자. 직접 저 일단 양육 환경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들이 이 드라마에서 제일 변호사들이 보다가 하하하 웃는 게 뭐냐면 막 현장 찾아가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절대로 변호사들은 현장을 못 가질 않습니다. 왜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서 알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현장 조사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가진 않는데 법원에서 현장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가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어쏘로 있을 때 어쏘가 뭐예요? 어쏘가 이제 도와주는 밑에 사람? 고용된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대표가 갔다 오라 그래갖고 현장에 가서 막 보고 이게 좋은 대표야. 그 대표는 나쁜 대표고 안 가도 맞다. 되는데 대표였죠. 예, 저희 대표님이셨어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가 돼. 바뀌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대표가 시키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뭐 갔다 온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드라마랑은 좀 많이 달라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판에 딱 나가서 뭐 있습니다. 뭐 맞아. 상대방한테 뭐 막 이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판 딱 가면은 서면이 이미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뭐 준비 서면하고 뭐 갑재 몇 호증 진술하시죠? 호증이 이제 증거거든요. 이렇게 위축돼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저 준비 서면 준비되셨죠? 막 이렇게 하는 판사님이 뭐 진술하시죠? 그러면은 네. 끝.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변호사들이 그날 재판에서 할 얘기들을 말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서류로 다 정해서 판사님 이런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 써서 막 몇십 장을 내거든요. 그럼 재판장이 쭉 서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봤더라도 그러면 준비 서면 오늘 나오신 거 진술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그 변호사가 이걸 다 법정에서 얘기를 해서 판사는 들었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그게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확인. 확인인데 그러고 났을 때 판사는 나중에 읽어보는 거지. 근데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방청객들이 뒤에서 볼 때는 자 진술하실 거죠? 네 진술합니다. 그리고 땡이거든. 뭐야 저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술 언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의뢰인이 봤을 때는 또 뭐야? 왜 내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제 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네. 돈을 다 받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네 하고 끝나면 나의 근데 뭐- 몇백만 원은 어디로?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 이거 몇 백만 원도 좀 불만인 게 이제 착수금 만약 550만 원 받았다. 이혼 소송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걸리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동안 내는 서면의 개수와 가는 이제 뭐 재판에 나가는 횟수 이런 거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1년에 500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네, 되지. 네. 맞네. 이게 한 건당 500이라고 하면 되게 막 많이 버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게 네. 1년씩 가니까.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만약에 한 명의 변호사가 뭐 20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제치고 내 거 먼저 1등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게 그럴 때는 착수금을 1억 주면 돼. 다 제치고 내 것만 해줘 하려면 네. 근데 이제 쉽지 않네. 진짜 급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급하다는 게 이런 거야.
당장 내일 구속영장 심사 아, 받아야 그쵸. 돼. 그때는 잠깐만요. 다른 거 20개 하고 나서 영장 심사 받읍시다. 이렇게 안 되잖아. 안 되죠. 예. 그때는 빨리 해준다는 의미고 다른 때는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빨리 해도 재판이 날짜가 안 잡혀 어차피. 재판도 다 대기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변호사가 20개 갖고 있으면 판사는 200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맞네. 아무리 변호사가 서둘러도 어차피 얘기 들었죠. 우리가 내면 법원에서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저쪽에 보내고 그래서 저쪽에서 답장 오면 그거 검토해서 재판 날짜 잡는데 2달 걸리는 거야. 와, 첫 재판 잡히는데.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빠른 편이라고 들었거든요. 해외 변호사들이 해외 소송을 우리나라랑 같이 공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 왜요? 대한민국 변호사들 뭐 이렇게 일을 빨리 많이 해? 저것들 미쳤나? 이런다는 거야. 우리보다 한 3배, 4배 걸린다는 거야. 외국에서 뭐 하려면 진짜 난리 나겠다. 내 저기 동생이 지금 저 시애틀한데 샌프란시스코 있거든. 네. 오.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났는데 뭐야? 뭐야? 거기서 교통사고 났다는데? 아, 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거긴 보험료 청구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재판을 통해. 진짜요? 빡세. 변호사 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로 치면 접촉사고 같은 거 손해배상 받는데 6개월 걸렸대. 대박이다.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돼 거기는. 그렇구나. 좋은 나라네. 맞아. 좋은 나라. 그래서 아까 그 재판에 가면 진술하시죠 하고 끝나는 게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판사가 거기서 얘기를 다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도 이렇게 바쁜데 판사 더 바쁘겠네요. 그래서 뭐 종일 서는 보면은 막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저 실제로 제 동기 중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판사님 있어요. 진짜요? 과로사로 이렇게 집에 막 그 쌓아놓고 기록 이렇게 진짜. 보자기로 이렇게 싸서 가서 막 집에서도 보고 막 이러다가 제 기억 속의 판사는 저기 소년심판의 김혜수 판사님. 그렇게 되게 힘들게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막 열중해가지고 하는. 근데 그런 거기서 소년 심판에서처럼 판사가 뛰어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느낌. 그러지 막 않는데 칼빵 맞고 막. 그건 말도 안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진 변호사가 아까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의뢰인들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이거 준비해서 가져오셔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뢰인은 돈 줬는데 왜 지가 안 하고 일을 나한테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변호사들이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되는데 안 되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저 사람 진상이다가 돼버리는 거고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그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변호사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입금 전이겠죠. 얼마나 천사 같았겠어요. 막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정말 해맑게. 막 이렇게 막 해주셨을 텐데 갑자기 입금이 딱 끝났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이거 준비해 오시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줬더니 제가 지금 다른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헉, 너무 막 속상할 것 같아. 연락도 안 되고 재판 들어갔다 그러고 밤에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고. 근데 그게 밤에는 하면 안 돼. 밤에는 진변한테 11시에 전화하지 마세요. 11시는 좀 심하잖아. 진짜. 서로 각자 고충이 있긴 있네요.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은 혹시라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마음은 좀 여유를 가셔야 돼요. 차라리. 시간이 그래서 걸립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맡겨놔라.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되게 막 이거에 막 몰두해서 맨날 재판 생각만 하고 그리고 변호사 왜 선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삐진 거 아니죠? 아니, 변호사 왜 선임해요? 근데 그래도 막 되게 이렇게 거기에 막 이렇게 엄청 심하게 몰입하는 의뢰인들 분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너무 막 그게 막 답답하고 이러면 거기에 목을 매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근데 사실 목 맨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구별을 해줘야 될 게 좀 다른 건 뭐냐면 어떤 경우에 변호사들은 진짜로 사건을 맡는 데까지만 얼굴을 내미시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어쏘 시키고 그렇죠. 이제 바로 빠졌어. 본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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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일단 딱 갔는데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변호사 직접 상담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그 일을 처리할 거니까 그 의뢰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지 되지. 사무장이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사무장이 상담하는 경우가. 그쵸. 네. 왜냐면 저 이거 지금 똑같은 경험은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수술 전까지 만날 수가 없어. 성형외과랑은 또 달라. 상담실장님만 주구장창 상담하고 원래 거기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술 때만 어. 선생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런 안 좋은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상담 사무장이 계속 해주다가 재판에만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데. 일단은 성형외과랑은 좀 그런 병원이랑은 좀 성질이 다른 게 저희가 매일같이 재판을 가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뭐 사무장이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의사는 계속 매일같이 수술을 하시니까. 하고 뭐 진찰을 보고 맞는 거야 뭐야? 지금 잘하고 있어? 거의 비슷한. 우리가 그쪽 세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진 변호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상담을 잘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무장의 상담이 오로지 사건 수임을 하기 위한 상담일 때가 있어요. 아. 사무장의 상담은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지. 실적을 내기 위한.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어떤 구조냐면 예를 들어서 사건을 딱 맞잖아. 그러면 사건을 그렇게 해서 맡게 되면 사무장이 그 비용의 30%를 가져간다거나 인센티브가 있구나. 인센티브 정도가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그냥 따내면 자기가 몇 %를 가져간다. 월급도 아니고. 아니 잠깐 이건 성형외과 상담실장님과 같습니다. 달라. 같아? 그래? 아 그래? 그것도 의료법 위반일 의료법 텐데. 위반이야. 아, 그러면.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네, 뭐야? 이익을 공유하는 걸 금지하거든요. 불법이야. 이게 뭐야? 의외로 많아. 아, 그래요? 의외로 많아.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뭐 아무나 갔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뭐 요즘 잘 나가는 탤런트 누가 있니? 카리나처럼 된다. 카리나처럼 다. 이거는 거짓말일 거 아니야. 응.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카리나가 탤런트야? 아이돌. 그러니까. 카리나가 근데 뭐 하는 애야? 아이돌이야 아이돌. 이거 큰일 날 말씀하시네. 아, 에스파 몰라 에스파 와 이거? 넥스트 레벨 모르네. 에스파는 알아. 에스파 이거 맞잖아요. 이거 아니야? 꽃받침 아니야 이거? 에스파를 아는데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이가 1억 원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어. 네. 근데 정상적인 변호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이야. 근데 사무장 잘못된 데 가면은 사무장은 사건을 그렇다고 카리나를 띄우냐? 알았다고. 저를 가리고 올려주세요 제 얼굴에 집중하실 수 있게. 똑같은데 뭐 섬이랑. 야 와 이렇게 나를 매장시킨다.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어야지. 네 카리나 그래서요. 팬클럽 와갖고 막 정수리 누군데? 맞춰가지고. 막 카리나 팬클럽이 여기 안 와. 걱정 안 아무튼 해.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 상황인데 사무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무장은 그런 사무장은 사건 관여 안 하거든. 근데 오로지 그 사무장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고는 사건은 변호사한테 떠넘기는 거야. 그러면 진짜 변호사는 죽을 맛이고 의뢰인은 바보 되는 건데 사무장은 돈 챙겨서 떠나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도 그런 사무장을 만난 적 있어요? 그건 절대. 진짜 뽑지 않나 처음부터? 일단은 근데 사무장도 그런 종류가 좀 달라. 신 변호사가 얘기해 주세요. 사무장 중에 서면까지 쓰는 사무장도 있어요. 오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능력치가 변호사가 높네요. 하는 일을 다 하는 사무장. 그럼 사무장은 뭐예요? 또 변호사랑 똑같이 시험 봐서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니요. 사무장은 아무 자격 요건이 없어요. 네, 그럼 사법 시험도 안 보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너무 굉장히 넓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서 같은 느낌인가? 비서 그럼 저도 막 마음 먹으면 사무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건만 가져올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고객 유치만 성공하면 사무장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사건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무장은. 일단은 맞고 보는 거예요.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사건을 져도 그럼 사무장은 이제 나 몰라. 변호사가 진 거지. 변호사가 잘못해서 진 거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 변호사랑 나랑 사기예요, 사기. 처음 일할 때부터
우리는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한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능성 높은 거 나중에 딱 정확히 얘기한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성형외과도 가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치를 정해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병원이 인기가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은 자주는 안 오잖아. 그래서 딱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알려지지 않아. 물론 이제 진 변호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 그럼 두 분이 계신 에이블로 가면 그 사무장 없이 바로 저희는 무조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네. 오. 네. 저 만나고 싶으시면 예약하세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방송 중이면 누가 상담해요? 그 진 변호사는 방송 많이 안 하잖아. 저는 네. 여기만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서 바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못 웃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상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나중에 제가 방송 다 잘리면 에이블 사무장으로 들어가서 고객 유치해. 우리 사무장 안 쓴다니까. 우리 안 써. 맞다, 여기 사무장 없지? 아유, 어떡하지? 아무튼 방금 얘기했던 변호사가 이제 그러니까 사무장이 상담하는 데는 좀 피하셔야 되고 또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뭐 대표 변호사가 와서 막 상담을 막 열심히 하고 사건은 이제 1년차 변호사한테 탁 던지는 그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의뢰인분들이 가서 꼭 말씀하셔야 돼요. 당신이 내 사건을 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처리하는 거냐? 그 변호사 경력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꼭 물어보시고 그 사람을 배정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연차가 낮은 변호사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1년차 이런 2년차 변호사들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아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의뢰인분들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하는 게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보고 거길 찾아갔을 텐데. 뭐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 막 대표 변호사 막 검찰 출신, 막 법원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멋있어. 법원장이야 막 이러면서 그 막 착수금 막 확 주고 법조 경력 30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 처리하는 변호사 전화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야? 내 아들보다 더 어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누구세요? 있다니까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경력은 당연히 그렇죠. 적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 안에도 실력자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도 중간 정도 어느 정도 한 뭐 5, 6년 이런 경력이 있는 친구가 주로 사건을 맡고 그 친구가 이렇게 몇 가지 일을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그쵸, 그럴 그쵸. 수는 있잖아요. 뭐 네.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거랑 아예 통째로 그냥 1년 차도 다 맡기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의외로 그런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조심해야겠다. 그럼 큰 데라고 다 좋은 데가 아니네요. 그렇죠. 가서 이제 딱 와가지고 나처럼 한 20년 차 뭐 이렇게 한 50대 된 사람이 와서 그거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사실 이 머리가 엄청 하얗잖아요. 이게 이 스트레스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염색을 하면 훨씬 젊어 보이는데 어려 안 보이면 하는- 신뢰감을 주지 못할까 봐.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흰머리가 없을 때 네. 딱 처음에 오시면 혹시 변호사님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다. 신뢰감이 또 거의 뭐 대선 후보급 아닌가? 이 정도 이미지 메이킹. 제가요? 대선 전 염색을 하느냐 마느냐를 아.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게 아무튼- 근데 의뢰인도 그렇지만 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판사들도 그렇게 봐요. 변호사가 판사들- 어리면 너무 어린, 그러니까 나이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력이 말하는 것도 왜 아나운서들도 1년 차랑 5년 차, 10년 차 다르잖아. 달라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워낙 재판하면서 많이 보니까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리고 초짜구나. 서면을 봐도 서류 딱 아이고 이렇게 귀여워해. 된다. 그러면 잘 안 풀려 솔직히. 맞아. 첫인상이 그런 게 똑같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는데 종합병원 네. 잠깐 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막 엄청 머리 희끗한 그 베테랑 의사 분이 이렇게 그 수술 가운 입고 그 밑에 의사한테 막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진짜 멋있더라고. 저 사람한테 뭐 아프진 싶다. 않지만 만약에 아프면 저 사람한테 진료 받아야지 그런데 산부인과 아니었겠죠? 진료 딱 들어가니 안녕하세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대표 변호사가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할 때 엄청
다 될 것처럼 이제 장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그런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사건 끝나고 실제로 찾아왔었어. 의뢰인이 대표 새끼 어디야? 그래갖고 이제 그날 뭐 어디 이렇게 뒷문으로 빠져갖고 이렇게 도망가고 대표가? 예. 그리고 그 저기 일했던 변호사 막 멱살 잡히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갔는데 자물쇠가 달려있더라. 도어락을 대표 변호사 방에 똑똑똑 그러면 누구야? 저 진변인데요. 그러면 띠리리. 그래서 밖에서 야 누구 나와 이러면 이제 지죽은듯이 똑똑똑 해도 가만히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이, 너무 장담하는 것도 사실은 저 엄청 피해야 될 솔직히 변호사예요. 너무 왜냐- 장담하는 변호사도 믿으시면 안 됩니까? 사무장만 나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막상 다른 데 맡겨도 그러니까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느냐를 봐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진 변호사 지금 새로 꺼낸 얘기는 가면 있어. 장담. 다 해준다는 사람이 있어. 다 아우 다 내가 삼성 누구도 이혼시키고 다 해줬어. 와, 그 듣기만 했는데 뭐 너무 사짜 같아. 근데 있어. 근데 믿어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간 사람들은 그렇죠.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변호사님, 제 사건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사건 분명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를 알려달래. 그럼 내가 67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 사건은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절박한 심정 그래서 거기서 80 이렇게 하면 그 변호사한테 이제 진짜로 절박한 심정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그 의뢰인을 진짜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맞아. 이게 기대가 너무 크면 졌을 때 그 실망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 것도 너무 힘든데 누굴 그 탓해. 전에 품었던 그 기대 때문에 정말 엄청난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상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편이면 좀 안심을 시켜드릴까 걱정을 너무 하니까 괜찮아요 이길 수 그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 얘기를 했잖아 신 변호사가 51대 49라고 얘기를 드리잖아. 그러면 의뢰인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아? 이긴다 그랬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 같아도 사실은.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걱정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이 양반이 또 이걸 완전히 또 나가서 얘기하죠. 우리 변호사가 이긴다더라. 그러면 그리고 제가 아는 대표는 51% 승소라고 하고 지면 이제 949%가 패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좀 다급한가 봐요. 아직 웃기려고 한 거야? 그러지 마. 나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잖아. 990. 나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 수학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지? 그치? 자,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무례하지 마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들면 아까 이제 연락이 잘 되는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변호사가 연락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밤에도 연락이 되는지. 밤에는 안 되고 밤에는 말고 밤에 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도. 놀려봤어요. 밤에 진짜로. 연락이 두절되신다고. 누가요? 제가요? 밤에 무슨 밤이야? 일단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는 사실은 자기가 되게 좀 절박하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뭐 사무장만 통화가 되고 그런 변호사는 사실 좀 피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실제로 재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당장은 연락 안 되실 수 있어요. 진 변호사도 그 오전에 10시 때 2시 때 이럴 때는 저도 직접 바로 전화 안 하거든요. 저도 진 변호사 연락할 때 혹시 통화 되냐고 먼저 카톡을 먼저 넣어요. 근데 진 변호사 시간 될 때 바로 연락을 주거든요. 그것과 전화를 몇 번을 넣어서 번호가 남겨도 연락이 안 오는 안 경우. 오죠. 그런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콜백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사실 콜백도 뭐 한 이틀 있다 이거 에이, 사실- 그거는 뭐 어디 네.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화나지, 경우들이 그런 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락이 진짜 잘 되거든요.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집에서는 아니야. 집에서는 아니야. 어필 난리 나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변호사다. 여기 이거 보여? 이거? 혹시 뭔데요? 몰라지 갤워치 해도 되죠? 뭐저 상관 여기 전화 오면은 손목에 떨림까지. 운동하다가라도 네. 전화를 받을 수 있게. 운동은 안 해요, 근데. 술 먹다가. 술 먹다가. 노래방 갔다가 노래 전화 받을 수 있게. 노래 부르다가 전화 왔다.
아니 근데 여기로 말을 하진 않죠? 해요. 아 여기로 말해요? 돼요. 이거 몰라? 같아. 아 이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출동. 나는 카톡도 이걸로 보내는데 아니 카톡은 할 수 있는데 손을 안 누르고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카톡이 말로 하면 돼요? 그래? 몰랐어? 여기서 제일 얼리 어답터네? 왜냐면 왜- 나는 보니까 카톡 답장하려고 보니까 네 아니요 이거밖에 없던데. 아니 얘들이 왜 연세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와. 아니 진짜 아니 그럼 만약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둘이서 전화를 하면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진병 카톡 말로 네 가. 변호사님 진짜 양견입니다. 꼴불견이다. 지금 보냈잖아. 카톡 말로 간다고. 이거 쳐도 소용없네. 차도 소용없어. 네 아니오로 보낼 수 있어. 안 왔는데. 알람 꺼놨구나. 카톡 말로 가. 오. 야 우리 단톡방인가 알람 꺼놨어? 여기 뭐 떴잖아요 여기. 아 떴구나. 1번 1번. 의심. 아. 네 하여튼 그렇고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요? 거의 큰일 났다. 저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빨리 얘기해. 빨리. 진짜 개그 욕심 진짜. 근데 되지도 않는 개그 저는 욕심 궁금한 때문에. 거 다 풀렸는데 또 뭐가 아니야, 있어요? 더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이제 판사, 검사와의 친분을 들어서 사건을 맡겠다. 이거 진짜 피해야 돼요. 예. 제가 아는 뭐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있어서 사건을 맡긴 경우.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연수원 동기 진짜 친한 동생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일부러 맡은 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그 친구랑 연락을 못 해요. 같은 사건을 휘말리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판사고 제가 사건의 변호사면 연락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서로가 이제 약간 불문율처럼 그러면 이제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그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래도 내 사건을 조금 더 신경 써주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게 뭐냐면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그 그래요? 청탁 뭐 하고 이런 거 뭐 내가 뭐 검사한테 전화를 해줘서 뭐 판사한테 전화 솔직히 판사가 안 되는 사건을 친한 친구가 전화한다고 이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근데 TV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방석집 같은 데서 만나고 그러던데. 그거 다 가짜인가 봐요. 가짜는 아니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억 단위로 돈을 쓰실 자신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올 만큼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아니면. 근데 사실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그 어떤 전관 이런 변호사 그리고 그 재판부와 관련된 어떤 특정 뭐 법원 출신, 검찰 출신 뭐 이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지인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막 수임료를 더 5억, 받고. 10억 이렇게 받아요. 내가 판사 검사까지 다 줄줄이 아는 사람이다 하면. 그러면 뭐 진짜로 근데 뭐 제가 아는 사건은 되게 유명한 법인인데 10억 받았거든요. 1심에서 검사가 15년 구형했는데 15년 나왔어. 그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용 없었던 아무 소용 없었던 10억 거죠. 날린 거야. 그냥. 10억 내고 15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달라진 거야.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데 15년 받았지? 궁금하다. 아니 뭐 되게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내 선배 중에서 이제 부장검사까지 하다가 나온 선배인데 돈 잘 벌거든. 변호사고 있는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언론에서 자꾸 정관 비리, 정관 예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왜요? 자기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관 예우 받을 줄 알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진짜. 그런 그게 얘기 맞아요. 공공연히 해. 어. 사실 별로 다를 거 없이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아까 진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막상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물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몇억 몇십억을 오가는 어떤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못 줘. 그리고 돈 뭐 크게 안 들인 사건에서도 뭐 연수원 동기니 이런 거 찾아서는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전관 변호사도 저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전관 변호사가 상담하고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맞아. 말단 변호사 일 시키는 쓰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기록 검토하고 이제 뭐 그리고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전관 변호사가 있고 또 신경을 쓰는 변호사가 있고 어떤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가 1부터 10까지 다 하는 변호사들도 계시고. 예.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의미가 없네 그러면. 내가 아는 그 연수원 교수했던 변호사 과목했던 교수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근데 이게 원인이 이 양반이 판사할 때처럼 변호사 뭔가 본 거야. 진짜 자기가 좋은 변호사. 다 진짜 쓰면 좋은 쓰고 변호사네. 다 상담하고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야. 이런 정관도 있는가 하면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판사 부장 내지는 뭐 이렇게 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제 골프만 치러 다니고 네. 이름 밑에 애들이 다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름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케이스 바이 합니다. 케이스죠. 근데 그리고, 그걸 좀 면밀히 따져야 돼요. 사건을 이제 실제 일하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고 네. 정관을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의뢰인들이 불안하니까 사실 자기 어떤 마음 안정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근데 사실 이거는 다 불법이고, 그렇게 접촉 이런 건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까지 몇 개 있네요. 또 있어요, 또. 또 있어요? 또 변호사들 뭐야? 일단 아니야 이거는 이제 상담할 때 네. 그 의뢰인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음. 아니면 이제 말을 탁 끊고 자기가 이제 물론 상담을 주도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뢰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너무 싸게 이렇게 수임료를 덤핑 치는 변호사는 뭐 제가 비싸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변호사들 자기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그렇죠. 너무 싸도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알던 의뢰인분이 뭐 사건 이렇게 맡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자기 아는 데서는 1심, 2심, 3심을 합쳐서 뭐 330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거기 어디냐고 대체. 이거 무슨 눈 성형하러 왔는데 눈, 코, 입 같이 하면 300 해줄게요. 맞아요. 그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덤핑 치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10명 제일 임금이 싼 제일 연차 낮은 친구들 한 10명 고용해 놓고 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막 긁어 모아 가지고 그렇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건들이 사실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면에 이름만 바꿔서 넣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쭉 돌리는 거야, 재판을. 완전 돗대기 시장이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양태가 있는데 오늘 진 변호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빨리. 그러면 보통 사건 그만. 하나만 사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내 할 얘기 다 하고. 네, 궁금해. 사건 하나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한 명만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러 명을 여러 명. 찾아가? 여러 명 여러 명 가야지, 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상담료를 조금 쓰시더라도 저희는 네. 원칙적으로 상담료 받거든요. 진 변호사로서는. 근데 봤죠. 상담료를 쓰시더라도 그거 아끼려고 한두 군데만 가고 아니면 무료 상담 해주는 데만 갔다가는 결국 더 큰 돈 날리십니다. 맞아. 최소 3군데는 가봐야겠죠? 네. 그렇죠. 대출이랑 비슷하네요. 많이 받아보셨나 봐. 원래 대출도 이렇게 한 은행만 가지 말고 최소 3군데는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딩을 딱 붙여서 막 이렇게 돼야. 그 맞아. 비딩의 기준은 금액으로 되시면 안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 그렇죠. 상담료는 쓰시는 게 나중에 큰 돈을 오히려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이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까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이 상담 가상 사연에서 이 사람이 그랬잖아. 이혼이 아니라서 진 변호사에게 안 맡겼다고. 우리 진 변호사는 형사도 합니다. 민사도 가끔 해요. 하고요. 다 해요. 다 해요. 네. 사실 이런 변호사 조심해야 돼. 아니야. 만물상이야, 만물상. 대형 사건 이것도 말씀 나온 게 대형 사건이 아닌 경우에 금액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전문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의 오해인데 대형 법인에서는 분야를 많이 나눴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은 저희는 다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 변호사가 저는 민사 전문입니다. 이건 사실은 없어요. 너 잘해? 그러면 숨을 잘 쉬는데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아. 변호사가 민사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 숨 쉬는 정도다.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나? 법이 가장 기본법이 민사야. 아. 민사를 알아야 그걸 위에서 형사도 하고 행정도 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행정만 전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민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야. 쪽집게 선생님 같았어 방금. 민사? 과외는 안 해. 자 빨리 저기 기 빠졌다.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빨리 그림. 이거 제가 봤을 빨리 때 가져오래. 본인의 취미 생활에 우리 둘이 이용되는. 아니요. 취미 생활과 작가. 사업에도 이용되고 있어요. 작가랑 그림 속에 이거 취미 생활. 아니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야. 왜 그래? 저 되게 상처받았던 게 막 이렇게 보는데 한 50분 동안 막 떠들고 막 했는데 댓글에 빨리 그림 속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에서 그렇구나. 아닌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워낙에 재미없다 보니까
여러분 진 변호사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주시면 점점 더 재밌어질 거예요. 네. 그리고 진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예요. 자, 오늘 그림 소개시키는 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야? 외계인이요? 정의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에요. 뒤에 외계인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정의의 여신 그 조각상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서미도 혹시 겨울성도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 정의의 여신은? 그럴걸요? 그걸 이제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원래 뭐라고 하냐면 편견과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꽤 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그림은 16세기에 그러니까 원래 누가 판화로 한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알브레이트 뒤러 작품이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워낙 그때 이제 뒤러가 그 당시에 유명한 판화가였고 화가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 사람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은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근데 저 그림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드린 것 같이 약간 뭐 법조 브로커 내지는 잘못된 주변의 그 법조인들 때문에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게 자꾸 만든다. 사짜 변호사들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걸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었어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구나. 제대로 정의의 여신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풍자가 이상하게 바뀌더니 원래부터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뒤섞여 있는데 원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헐. 실제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 어떻게 저울 쥐고 칼을 드는데 눈을 갖고 어떻게 이거 찌르냐. 그렇죠. 근데도 그런 후대에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사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눈을 가리는 가짜 법조인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진 변호사가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가면 있는 조각상은 정의의 여신 눈 뜨고 있습니다. 안 가리고 있고요. 안 어울리지만 한복 같은 걸 입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럼 저 뒤에 있는 저거는 저게 이제 어릿광대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브로커라는 거예요. 저런 이제 놈들이 장난질을 쳐서 사법계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에도 나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법조 브로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우리 둘이 막 한 50분 동안 막 이렇게 해서 난장판을 만들어가는데 착 이렇게 그런 느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재밌는 그림이어서 가져왔어요. 그림을 네.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거 나중에 어디가 써먹어야지. 사실은- 정의의 여신은 원래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게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뜨고 있대요. 메모해두세요. 우리도 눈을 따요, 여러분. 네. 콩가루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눈을 뜨세요. 가자 이제. 그 대물 시네마 제가 봤는데 어. 약간 여기 무슨 패전투수 한 9회 말에 한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 신유진 변호사 얘기 나오더라고요. 신유진 변호사가 너 못 살린다고 여기. 우리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너 똑바로 아니 되게 그래서 아니 우리 달라졌다. 믿어 달라. 되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막 전혀. 나름의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다다음 해부터는 좀 새로운 남양 특집으로 형사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저희가 뭐 법조의 그러니까 이혼 소송만의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얘기들도 조금씩 가끔 일단 제가 그 하겠습니다. 형사 전문이기도 하고 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한 5년 정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일을 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성범죄나 뭐 아동학대 이런 범죄들 관련해서 제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여름철이니까 성폭력 특집 같은 것도 한번 여름철과 성폭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 확 늘어. 확 늘어. 왜요? 왜냐하면 이제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헐. 그걸 왜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전 남양 특집이라서 무서운 사건에서 성폭력 이거 하신 줄 알았더니. 성폭력 사건 무섭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다. 노출이 많아지니까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게. 해수욕장 이런 데 주변에 정말 사건 많아.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 다음에 한번 해요. 재밌겠다. 네. 그것도 한번 다루고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선생님. 이것도 안 해요? 이거? 저 이거 한 20번 마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근데 카메라에 잡힐 때 마신 거 맞아요? 그건 알 수 없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그리고 저 이거 저기 지난주에 한 세트 이제 구입했어요. 진짜요? 그랬더니 PD님이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 세트 갖고 안 되는데. 너한테?
야, 그래, 너 조용히. 진짜 너무한다. 와. 아, 진짜 아우. 여러분 네. 이거 저기 진 변호사님도 사셨는데 한 세트씩 사주세요. 우리는 거의 국어를 하고 있어 지금. 저 와이프한테 혼날까봐 회사로 보냈어요. 이거 뭐 이런 걸 샀어 이럴까 이게 뭐야 이럴까 봐.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댓글 남겨주신 분도 사긴 샀는데 집에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편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왜 못 보여드려요? 얼마나 이쁜데 컵이. 왜 그림에 이렇게 가려서 보내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아 진짜 몰차쪽으로. 그립감도 좋고 좋아요 진짜로. 컵에 막 감자가 그려져 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약간 감자들 같거든. 이게 지금 겁 그다음에 민동기 민주진- 기자님, 이게 양반. 양 변호사님. 귀여워. 나름 캐릭터가 있어요. 비슷비슷해. 이거 누가 그랬어요? 저 피디님. PD. 아 진짜로? 어, 진짜?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나면 미대 되게 나오겠어요? 신기하다니까. 응? 미래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너 좀 잘 그렸다는 얘기니? 그게? 너무 잘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해? 근데 자세히 보면 거업 오빠 얼굴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귀여워요. 여러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어. 좋은 상품에 로고를 박은 굿즈니까요, 여러분. 엘르 제품이에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콩지열의 양가루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대갈축 상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갈축 상회란 것까지 만들었답니다, 저 PD가.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끝낼까요? 우리 오늘 11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회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거 인사해줘요. 안녕. 알겠죠.